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 선택하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에 필요한 일부분의 행과 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값에 따라 조건식을 이용하여 선택하는 방법과 LOC, ILOC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데이터 선택하기를 학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DEF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DF를 생성해 보세요. 자, 만들어 봤나요? 자, DF를 만들어 봤다면 DF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 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궁금하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나이에 해당하는 값만 필요합니다. 이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원하는 평균 나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나이라고 하는 컬럼만 추출해줘 하고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나이에 대한 컬럼이 이렇게 1차원 배열 시리즈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값들이 1차원의 값들이 연결돼서 min이라고 하는 함수로 연결되어지면 이 min까지 수행한 결과 평균값이 출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일부분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한 개의 컬럼만 내가 선택하고 싶다. 나이라는 컬럼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DEF의 나이. 자, 데이터를 선택을 할 때 기본은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이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컬럼만 원하는 경우에는 이곳에 해당하는 하나의 컬럼 이름만 기록하는 거죠. 자, 이 하나의 컬럼을 만약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게 된다면 시리즈가 아니라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컬럼이라면 이 안에 리스트로 여러 개를 나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나는 이 컬럼 저 컬럼 해서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추출이 됩니다. 반면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데이터 프레임의 범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범위를 기록을 할 때 행이라고 하면 꼭 슬라이싱 방식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슬라이싱 방식이라고 하는 건 콜론으로 구분지어져서 어떤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 A부터 B까지라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A부터 B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의 이름 또는 인덱스가 아니라 A에서 B는 여기에 붙여져 있는 컴퓨터가 카운트하고 있는 자동 인덱싱을 자동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 데이터 프레임 1에서 5까지, 그럼 5가 아니라 5-1까지예요. 자, 1부터 5-1까지, 그러면 1, 2, 3, 4 이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1, 2, 3, 4는 컴퓨터가 카운트하고 있는 요 1번, 2번, 3번 요 레코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1, 2, 3, 4 이제 4번은 없으니까 이 3개의 레코드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딱 하나의 레코드만 선택하고 싶어도 반드시 슬라이싱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 레코드를 이용하고 싶을 때 1에서 2 해야 2-1, 1에서 1까지 라고 기술이 되죠. 이번에는 조건을 주어서 조건에 만족하는 행 또는 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불 인덱싱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인덱싱은 내가 조건식을 주고 이 조건식을 각 행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true 또는 false로 출력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혈액형이 A형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행이 혈액형이 A인가? 두 번째 행이 혈액형이 A인가? 이거죠. 자, 혈액형이 A인가를 조건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혈액형이라고 하는 컬럼 값, 이 값이 A와 일치하는가? 이죠. 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행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출력해 줍니다. 자, 이런 코드가 불인덱싱입니다. 만약 혈액형이 A가 아닐 때 true라는 값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곳을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각 행이 나이가 20살 이상인가? 라고 체크하고 싶을 때 불인덱싱은 어떻게 기술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은가로 기술이 됩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가 레포트가 됩니다. 자, 혈액형이 A이고 나이가 20살 이상인가? 지금 이 경우에는 앞에서 있었던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체크하는 경우죠. 두 가지의 조건을 함께 체크할 때는 이렇게 개별 조건을 괄호로 소괄호로 묶어주고 이 둘 사이를 연산자로, 논리 연산자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AND에 해당하는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서 연결해주면 각각의 행에 대해서 수행 결과를 판단해줍니다. 만약 혈액형이 A이거나 O형인가 라는 경우에는 A와 같거나 O와 같은가? 이 경우에도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 오어 연산자로 연결해 줍니다. 이거에 대한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오어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isi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예요. 자, 혈액형이라고 하는 컬럼 값이 이 안에 원소에 들어있는가입니다. 들어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 자, 요거보다 굉장히 쉽게 기술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불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인덱싱은 각각의 행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true, false로 출력하죠. 자, 이걸 활용을 해서 조건식 인덱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건식 인덱싱은 불인덱싱에서 true를 만족하는 행만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데이터 일부분을 선택을 할 때 제가 데이터 프레임 가로 열고 닫고 이 안에 범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안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불인덱싱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true인 행만 출력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혈액형이 A인 데이터만 출력해줘. 그러면 자, 데이터 프레임 까만색 보이죠? 자, 이 안에 불인덱싱, A와 같은가 불인덱싱을 넣으면 자, true인 행만 어떻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true를 만족시키는 행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전체 컬럼이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건식 인덱싱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의 행을 추출하는 것이고 불인덱싱은 각각의 행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출력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건식 인덱싱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20살 이상인 데이터를 보여줘.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자, 뽑아내줘.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불인덱싱으로 자, 나이가 20살 이상인가? 라고 넣는 거죠. 자, 나이가 20살 이상이고 혈액형이 A인 데이터 그러면 전체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 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소 길어 보이죠? 자, 먼저 나이가 20살 이상인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기술하게 되면 조건식 인덱싱은 어떻다 그랬냐면 전체를 출력해 준다고 했어요. 전체 컬럼을. 그런데 나는 모두 필요하지 않아. 이름과 혈액형만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 출력에서 이름과 혈액형에 대한 컬럼만 또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까지에 있는 중에서 어떻게 컬럼 부분만 뒤에 제한을 시켜줍니다. 난 이 중에 이름과 혈액형만 뽑아내줘.
자, 나이가 평균보다 많은 데이터의 이름을 출력해줘라. 그러면 이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데이터, 먼저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죠? 자, 나이 값이 20보다 크다. 이게 아니라 평균보다 크다예요. 자, 20이라는 자리에 평균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요 위에 코드랑 비슷한데 20이라는 자리에 평균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평균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값을 이 20이라는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렇게 완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20이라는 자리에 지금 요 녀석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으면 자, 데이터를 추출한 거고, 자, 그 중에 이름이라는 항목만 출력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조건식 인덱싱은 쿼리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 조건식을 기술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쿼리에서 조건식은 문자열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문자열, 콤마와 콤마 사이에 조건식을 기술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A형인 레코드를 뽑아내줘 그랬을 때 자, 원래는 이렇게 컬럼의 이름을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런데 컬럼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만 표기를 해줍니다. 이런 따옴표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이름만 써주면 컬럼의 이름으로 인지합니다. 자, 찾아줘. 쿼리 질문을 할게. 혈액형이 A와 같은 레코드를 출력해줘. 자, 그런데 이 A는 문자열이죠. 근데 이 안에 이렇게 A라고 쓰면 누구랑 겹쳐요? 요 녀석들이랑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값을 겹치지 않도록 이중 따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AND 연산자, 논리 연산자도 쿼리 안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직접 AND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직접 AND, OR, NOT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 밖에 in 연산자 또는 인덱스 지칭하는 키워드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하는가 이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가 어떤 글자를 포함하는가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가 어떤 글자로 끝나는가에 대한 부분 검색도 지원합니다. 자, 예를 좀 더 살펴보면 in 연산자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자, 혈액형이 A형이거나 AB형인가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쿼리에서 혈액형이 자, in 이 원소 안에 있는가 이 리스트 안에 내가 뽑아내고 싶은 원소 값들을 나열하면 됩니다.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이중 따옴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행 조건을 표현할 때는 자, 인덱스가 2번인 것을 내가 뽑아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자, 인덱스가 2번인 행을 내가 뽑아내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평균값을 이용하고 싶다면 평균값을 지금 이렇게 지역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쿼리의 조건식 안에 변수 이름을 그냥 집어넣으면 헷갈리겠죠. 컬럼 이름인 것처럼.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해야 돼 라고 s를 키워드를 앞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을 읽어와서 이 쿼리를 해석합니다. 문자열을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혈액형에 A가 들어가는가? 이고 그럼 A와 AB형이겠죠? 자, 이름에 희자로 끝나는가입니다. 자, 이름이 희자로 끝나는 레코드를 뽑아내줘 라는 구문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봤었던 뭐 조건식 인덱싱 뭐 등등을 떠나서 이제는 LOC, ILOC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판다스에서는 지금 이 메서드 방법을 굉장히 권고합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셔야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쉬워요. LOC와 ILOC 메서드는 자, 이름이 똑같죠? 비슷하죠? LOC, 로케이션입니다. 자, 여기에서 I는 인테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녀석 다 내가 일부분을 선택하는데 그 문법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컴마로 구분을 합니다.
이 콤마 앞에는 행에 대해서 범위를 지시하는 거고, 콤마의 뒷부분은 열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자, 둘 다 동일해요. 자, 그런데 LOC는 이 안에 범위를 지시할 때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컬럼 이름 또는 인덱스 이름, 즉 노란색과 파란색 영역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는 이제 불 인덱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ILOC는 사용해야 되는 이 범위를 지시할 때 사용해야 되는 이름이 아니고 뭐냐면 컴퓨터가 카운트하고 있는 이 번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이 둘의 사용법은 유사합니다. 먼저 LOC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LOC 메서드에서 지금 컴마로 구분을 해서 앞에 행 범위, 뒤에 열 범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자, 먼저 모든 행의 여러 컬럼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시로는 이름과 나이 컬럼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즉, 이름과 나이라고 하는 컬럼을 출력합니다. 행은 모두. 자, 이렇게 컬럼 두 개를 출력하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 행의 범위는 어때요? 모두입니다. 자, 모두이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곳의 행 범위는 지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렇게 콜론만 기술합니다. 컴마 뒤에 나오는 열 범위에는 컬럼의 이름이 두 개죠. 리스트로 나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데 2번 행의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DF, LOC, 행 범위는 어떻게? 2번 행. 2번 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으로 표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곳에 2번 이렇게 기술하면 되고, 자, 컬럼은 이름과 나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리스트로 해서 이름과 나이 이렇게 기술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2번과 4번 행에 이름과 나이 컬럼을 출력하고 싶다. 자, 열은 똑같죠. 컬럼은 지금 이름과 나이. 그런데 행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연결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2번, 4번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과 나이 컬럼을 출력하는데 자, 2번부터 4번까지 자, 연결되어 있는 행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슬라이싱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되는 이름은 파란색입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일 때는 이렇게 2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자, 슬라이싱 방식에서 뭐 A에서 B까지 하면 B-1까지 그랬었는데 자, 빼기 1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LOC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 이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즉 4번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열 범위는 이름과 나이. 자, 2번부터 마지막까지다. 자,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나이. 처음부터 2번까지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을 생략하고 마지막 번호인 2번 이렇게 인덱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컬럼은 이름과 나이. 자, 한 개 행에 대해서 모든 컬럼을 내가 하고 싶다. 자, 무슨 얘기냐면 2번 행의 모든 컬럼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 모든 컬럼이면 여기에다 이렇게 콜론. 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다? 생략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행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안에 2번 이것만 써도 뭐가 생략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컴마, 콜론 요게 생략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행이 딱 하나의 원소이지만 리스트로 이렇게 하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이가 20살 이상인 행, 이거에 모든 컬럼을 출력해라. 자, 모든 컬럼을 출력해라.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 범위가 아까랑 다르게 뭐였냐면 지금 조건식이에요.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파란색 인덱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불 인덱싱을 사용합니다. 자, 참을 만족시키게 하는 거죠. 자, 나이가 20살 이상인 행. 자, 이거를 불 인덱싱으로 어떻게 표기를 했죠? 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나이가 20살인 행을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 인덱싱과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LOC를 이용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나이가 20살인 행 이것에 이름 컬럼을 출력하고 싶어 이 경우라면 행은 조건식 불인덱싱이 들어가는 거고 열 범위에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CSV 파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세요. 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DFF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출력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자, LOC를 이용을 해보라 그랬어요. 자, 컬럼 범위는 뭐예요? 장래희망을 출력하는 거죠? 자,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행 범위는 여학생을 뽑아내야 되죠. 자, 여학생은 어떻게 뽑아낼까요? 어떻게? 네, 성별의 컬럼 값이 여인 레코드를 뽑아내면 됩니다. 자, 코드로 작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DFF, 객체 이름이죠. DFF.LOC. 자, 행 범위, 열 범위, 행 범위의 성별값이 여와 같은, 그럼 여학생의 레코드가 되죠. 자, 컬럼은 장래희망,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반 학생들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자, 2반 학생들의 데이터만 추출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 자, 이 녀석은, 자, 1, 2, 3반이 다 들어있는데 나는 2반 아이들만 뽑아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따로 만들고 싶어. 요거죠. 따로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만들어줘. 요겁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추출을 해서 그 값을 DFF02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추출을 해야 되겠죠? DFF.LOC. 그래서 2반 학생들 어떻게 추출해요? 네, 반이라고 하는 컬럼에 2반이라고 써 있으면 되겠죠? 컬럼은 모든 컬럼을 추출합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ILOC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LOC 메서드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컴퓨터가 읽기 좋은 방법이죠. 왜? 컴퓨터가 카운트하고 있는 기본 인덱싱 숫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요 녀석이 아니고 요 번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가 카운트하고 있는 요 번호를 이용합니다. 자, 만약 모든 그 다음에 행을 선택한다. 모든 컬럼은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컴마 컬럼 범위는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0번 행, 그러면 첫 번째. 1번 행, 마이너스 1, 가장 마지막 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컬럼을 선택하면서 모든 행이다. 그런 경우에 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생략하면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행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 수 없고 모든 행인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것처럼. 자, 컬럼에 대해서는 숫자로 나열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컴마가 없는 거 보면은 컬럼은 모든 컬럼. 그 다음에 행에 대해서는 0번부터 3-1까지입니다. 3-1까지 계산이 가능하니까. 자, 그러니까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모든 행, 컬럼 번호는 0부터 2-1까지. 그러면 0번, 1번 컬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얘는 행 0, 1, 2, 컬럼은 0, 1 이렇게. 자, 떨어져 있는 경우에 리스트로 이렇게 번호를 나열을 하면 됩니다. 자, 컬럼인 경우에 1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ILOC 메서드는 조건식 불인덱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조건식은 LOC. 그럼 둘 중에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아무래도 LOC가 조금 더 즐겨 사용되는 메서드입니다. 자, 이 둘을 다룰 때 슬라이싱 방식이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LOC에서는 이 숫자가 name이에요. 이름. 그래서 1부터 10 하면 계산하지 않고 마지막 번호가 10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번까지로 해석해 주는 거고 ILOC는 계산을 해요. 그래서 10-1까지 그래서 1부터 9까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슬라이싱 방식에 혹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인자가 더 들어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스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2칸씩 떨어진다라는 걸 지칭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데이터 선택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선택적으로 일부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또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LOC, ILOC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